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럼 4월 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세 가지 키워드를 해가지고 재밌는 이슈들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이슈들을 좀 오늘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그 코인을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사례가 뉴스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코인 거래소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음. 뉴스도 많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이제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 네. 첫 번째 키워드로는 먼저 비트코인 큰손 두나무,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로켓 배송 다음은 코인 배송,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도 코인 거래소 등록제 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슈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큰손 두나무입니다. 두나무 그러면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인 거래소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큰손으로 등록했나요? 네, 네. 비트코인 거래소 업비트 우리나라에서 제 1위 거래소죠. 네. 제일 많은 이용자분이 쓰고 계신 거래소인데 네. 여기 운영사가 이제 두나무죠. 네. 근데 여기가 원래는 그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고 음. 또 다른 코인 거래를 중개하면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막상 보니까 두나무가 직접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 량이 음. 7,521개나 된다고 해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개당 5,30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이걸 그냥 단순 대입했을 경우에는 뭐 4천억이 훨씬 넘는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금 네. 갖고 있군요. 예.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보유하게 됐나 이거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이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거는 두나무의 2021년 기준 연결감사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예. 회계 자료를 공시하게 돼 있죠. 네, 예. 이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어쨌든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음. 굉장히 큰 회사고 음. 또 이게 지금 자산 규모만 해도 지금 이제 10조 원 되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저 준대기업 집단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대기업에 이제 준한다라는 네. 의미인데 그 정도의 사이즈의 회사는 이제 연결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거기에 보니까 비트코인을 7,521개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는 비트코인 보유 수량이 900여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8배 가량 네.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부자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혹자들은 그 미국에서 성장주들을 투자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이제 오너분 이름을 이제 우리가 그 돈나무 언니라고 많이 캐티 부르잖아요. 우드. 네. 그래서 이제 돈나무 언니를 따서 두나무 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트코인 보유량 자체를 보면 테슬라가 이거보다 5배가 더 많대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7,500개의 비트코인 양이 기업 사이즈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뭐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임사 중에 넥슨이 있잖아요. 네. 넥슨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양보다도 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양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라는 건데 네. 직접 두나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 수수료를 쟁취하는 방식이 이제 두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화로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아서 음.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네. 그게 또 하나는 원화 마켓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시장이고. 네. 비트코인을 통해서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그건- 또 하나는 그건 BTC 마켓이라고 네, 불리는. BTC 마켓이라고 예. 부르고 USDT 테더라고 부르죠. 네. 테더를 통해서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이 방식 중에 수수료를 원화로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마켓은 비트코인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테더 마켓은 테더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가 쌓인 거예요. 음. 원래 작년에는 그럼 비트코인은 이거밖에 안 됐어. 그 음.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시장이 네.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안 나왔던 건데 그 거래량이. 사이 그 시장이 엄청 커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가지고 뭐 다른 코인을 사고 팔고 네. 뭐 이런 시장이 엄청 커진 거네요. 불과 그러니까. 1년 만에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음. BTC 마켓 시장이 커졌을 정도로 음. 우리 뭐 입출금 계좌 가지고 뭐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최근 네. 1, 2년 사이에. 근데 원화 입금을 통한 그 원화를 통한 코인 사고 파는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도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은데 예. 이게 또 하나의 또 이게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음. 보면 지금 업비트의 BTC 마켓 수수료가 거래당 약 0.25%라고 해요. 네. 근데 원화 마켓 수수료는 0.05%입니다. 한 5배 정도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화 마켓으로 사고 파는 것보다 BTC 마켓으로 사고 파는 게 수수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왜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을까 비트코인으로?
뭐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니까 음.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네. 된다는 거는 수수료 감수하고도 거래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게 돈이 예. 된다라는 예. 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니까 우리 워나마켓에는 루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루나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개발자가 발행한 코인인데 음. 가장 규모가 크죠. 사실 네. 루나 생태계의 어떤 시총만 해도 100조가 넘는데 음. 이 루나 같은 경우는 업비트 BTC 마켓에서만 거래가 돼요. 거기서만 꼭 거래할 수 있는 또 네. 코인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나 마켓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루나는 워나 마켓으로 와야 더 많은 거래가 나올 텐데 음. 굳이 루나도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 업비트도 굳이 루나를 워나 마켓에 상장하지 않고 있고 음. 뭐 이런 형태인데 어찌 됐든 BTC 마켓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다. 네. 여러 그렇게 가지 보시면 함의가 될 것 있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나무가 이제 비트코인의 큰손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좀 함의를 읽을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두나무가 이렇게 비트코인 많이 벌어 가지고 그러면 뭐 다른 새로운 사업하고 그러나요? 이거 가지고 뭐 새로운 거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는 네. 이게 업비트가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이제 팔지를 못해요. 이걸 팔지도 못해요? 네 물어봤더니 네. 이게 회계상의 이슈가 있는 게 네. 어찌 됐든 수수료잖아요. 이거는 영업하면서 생긴 수익인데 아직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대한 어떤 그 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거를 이제 업권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법인 계좌 개설을 못 해요. 지금 코인 거래소가 법인 계좌를 갖게 되면 코인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거래를 상장을 해서 직접 거래 네. 주기까지 할 수 있으면 이해상충 이슈가 있기 음.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금기시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자체 법인 계좌를 운영할 수가 없고 음. 회계상 이슈도 존재하고 음. 또 하나는 두나무가 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했을 경우에 어떤 가격에도 영향을 줄 네 수가 시세에도 있겠네요.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완전 이슈가 있다 크림의 보니까 떡이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림의 네. 떡인데 또 사실은 블록체인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음. 금과 같은 존재잖아요. 네. 또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는 어떤 음. 안전자산이라고 시장에서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두나무는 그림도 이거를 파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좀 더 그림이 좀 더 아름답지 않나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코인을 쌓아가고 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두나무의 오너 네. 송치영 두나무 이사회 의장도 네. 최근에 돈방석에 앉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포브스 네. 세계에서 이제 제일 큰 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매년 유명한 이제 뭐 저명한 부자 예, 리스트를 쭉 발표하죠. 부자 리스트를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네. 뉴스가 있는데 세계 가상자산 억만장자라는 게 음. 이번에 이제 콘텐츠로 만들었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송치영 의장이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순위네요. 우리나라가 네, 네. 어쨌든 경제 규모가 10인데 음.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도 더 앞서 있는 예. 업비트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업비트의 가치를 170억 달러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음. 포브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조 원 음. 정도 돼요. 네. 지금 비상장 거래 시장에서 실제로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30조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 상장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와 거의 이제 유사한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네. 업비트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고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세계에서도 메이저 시장이다. 여기를 운영하는 송치영 의장도 어마어마한 부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국내 억만장자 순위도 이번에 같이 발표했거든요. 네. 여기에 송치영 의장이 또 8위에 랭크가 됐어요. 이 보시면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자산보다도 더 많은 거라고 하고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보다도 더 돈이 네. 많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보다도 네. 송치영 의장이 더 네. 부자다. 코인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거네요. 네, 엄청난 부자가 된 건데 근데 또 업계에서 좀 씁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송치영 의장과 같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 가상자산 억만장자 순위에서 예. 1위가 그 자오창펑 바이낸스. 바이낸스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코인 예. 거래소 오너인데 음. 여기에 순위 상위에 랭크된 분들이 다 중앙화된 코인 거래소의 오너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정신은 탈중앙인데 예. 탈중앙을 기치로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중앙화된 돈 버는 형태로 사람들은 예. 돈을 버신 음. 분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다. 결국 코인도 중앙화된 분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냐. 좀 씁쓸하다 이런 예,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슈도 있겠네. 하여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큰손이 된 두나무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로켓 배송, 다음은 코인 코인 배송 뭐 이런 얘기인데 코인도 빨리 뭐 배송해 주나요? 뭐 이런 네, 이게 얘기예요? 코인도 배송한다라는 그런 예. 의미는 아닌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단 예. 이유는 우리 보통 이커머스 쇼핑 네. 우리 비대면으로 쇼핑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곳들이 쿠팡이잖아요. 네. 쿠팡을 대표하는 게 로켓 배송이잖아요. 음. 근데 이런 쿠팡을 이기려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사실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를 깔아놓은 쿠팡을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을 이기기 위해서 음. 코인 배송이라는 카드를 꺼낸 이제 두 음. 사업자가 있어요. 네.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네. 이커머스 시장에서 좀 치고 올라가 보겠다. 뭐 네. 이런 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예. 이런 곳이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음. 나오고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예. 사실은 그 웹 3.0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또 여러 번 다뤘던 주제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탈중앙을 기치로 생태계 음. 구성원들이 함께 수혜를 누린다. 음. 이런 의미입니다. 음.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음. 운영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이 운영을 돕는 외부의 다른 이용자라든지 또는 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또 다른 파트너라든지 과실을 함께 나누자 이런 네.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음. 이게 이커머스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한 키워드예요. 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핵심은 빠른 배송이랑 저렴한 가격만으로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소비자를 다잡기 어렵다. 음.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 유통가에서. 음. 이 때문에 최근에 유통가에서 뭐 NFT 발행이나 프로모션 성격으로 코인을 이제 좀 써보려고 하는 그런 네. 시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쿠팡을 못 이기니 음. 쿠팡을 이기려면 우리가 직접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음. 코인을 이용자들에게도 주고 음. 또 하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코인을 줘서 음. 쿠팡을 떠나서 우리 쪽으로 와라. 음.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시도들이 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예. 먼저 첫 번째는 최근에 SK그룹의 투자 전문 기업 네. SK스퀘어가 이제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화했다라는 걸 네. 이제 저희도 뭐 다뤘었는데 저희 달았죠. 뭐 소위 뭐 최태원 코인 최태원 뭐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부르는데 실제로 네. 최태원 회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오셨다고 해요. 예. SK그룹에도 이제 이커머스 사업이 있습니다. 11번가라고. 네, 11번가라고 있어요. 요즘 네. TV 광고 되게 많이 하는데 11번가가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1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곳은 쿠팡, 쿠팡이 가장 크고 있죠. 이커머스 네, 쪽에서는요. 네이버 쇼핑, 네. 그리고 우리 정용진 부회장이 계시는 쓱, SSG, 쓱닷컴. 예. 네, 그리고 나서 11번가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후발주자죠. 음. 그러니까 이 후발주자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의 특징들은 음. 사실 영업력 한계가 있습니다. 음. 괜찮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상에 접근을 해도 이분들은 쿠팡이나 SSG나 예, 웬만한 네이버나 잘 나가는 쪽에다 네, 물건을 내고 싶어 하죠. 좀 더 예. 괜찮게 보이려면 예. 오히려 더 웃돈을 주고 마켓컬리나 무신사나 이런 곳으로 갑니다. 예. 그런데 11번가로 와야 되면 11번가 뭔가 입장에서는 혜택을 줘야 되겠네요. 수수료로 손해를 보든지 음. 아니면 뭐 배송을 우리가 해준다든지 음. 뭔가 그 미끼를 줘야 되는데 예. 11번가가 코인을 이번에 만들잖아요. 음. SK스퀘어가. 음. 그러면 당연히 11번가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 실제로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11번가의 또 다른 경쟁자 중에 티몬이 있습니다. 티몬, 티켓몬스터. 티켓몬스터라고 예. 예전에 불렀는데 또 여기 예전에 음. 예전 오너가 음. 신현성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리고 테라. 글로벌에서 성공했죠. 테라로.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 음. 가장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된 테라의 이제 또 하나의 오너인데 사실은 이 신현성 의장이 원래 티몬을 창업을 하시고 티몬을 팔았어요. 티몬을 팔았는데 웃긴 건 여전히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다 외국계 기업에 팔았는데도 예. 티몬 경영에 상당 부분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아, 티몬의 블록체인 사업을 반드시 연계시키겠다라는 의지다. 이거는 예. 아마도 신현성 의장으로부터 티몬 지분을 인수한 그 해외 투자자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신현성 씨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3년간 이어져 왔는데 그동안 계속 블록체인 시도가 없었어요. 뉴스가. 그래서 이번에 티몬이 드디어 티몬 코인 발행을 여기도 티몬 코인. 예. 네. 일단 가칭이죠. 예. 가칭인데 예. 발표를 했고 지금 아마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이고 늦으면 5월, 6월 중에 백서를 발표한다고 해요. 이미 진척이 빠르게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브랜드 즉 티몬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파트너사들한테 네. 코인을 줍니다. 그럼 이분들은 코인을 갖고 팬덤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팬덤 커뮤니티라는 거는 우리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쓰는 충성 이용자들, 네. 충성 독자들을 길러내는 거죠. 어떻게 길러내냐? 코인을 줘서. 근데 이 코인은 티몬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인을 갖고 뭘 하냐면 인스타그램 우리 가장 많이 쓰는 SNS 서비스잖아요. 고객들이 좋아요, 팔로우를 하는데 네. 이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 파트너사가 또 고객에게 코인을 줍니다. 어떻게? 좋아요나 팔로우 또는 댓글이나 리뷰를 열심히 단 고객들에게 코인을 줍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네. 구매 활동도 하고 이 구매가 잘 되도록 리뷰를 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소비자들은 또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많이 구매하면 또 코인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 안에서 마케팅을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으로 코인을 쓰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빠른 배송이거나
아니면 밖에서 살 수 없었던 차별화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음. 뭐 요런 것들이었는데 음. 직접 코인을 준다라는 건 뭐 어찌 보면 과거의 어떤 포인트 지급 제도랑 비슷하긴 한데 음. 포인트랑 다른 건 코인 가격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음. 거.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미끼 수단이 될 수 있지 음. 않을까라고 지금 이커머스 업계에서 보고 있고 어찌 됐든 브랜드 입점사 입장에서도 강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괜찮은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경쟁을 해야 돼요. 음. 뭐 컬리나 음. 무신사나 쿠팡에 들어가려면 파트너들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음. 그러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누릴 수도 있고 예. 또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팀원이기 때문에 음. 아마 이 코인을 갖고 이 브랜드 파트너사들은 빅데이터를 살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팀원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쇼핑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충성 이용자의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이거는 플랫폼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인을 주고 이걸 또 사는 거예요. 팀원으로부터. 뭔가 여러 가지 좀 사업 모델이 좀 네. 나올 수 있겠네요. B2B2B 어떤 B2B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서로 속일 수도 음. 없잖아요. 다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커머스 쪽에 어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예.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도 코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도 코인골에서 등록제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최근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흐름이죠. 네, 예. 이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미국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거는 뭔가 미국이 자금 쥐고 가야 된다. 세탁을 우회하는 자금 세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네. 때문에 코인이 이걸 어떻게 제도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이 쥐고 가야겠다라는 음. 생각은 사실은 올 초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음. 이제 지난 3월에 최초로 가상 자산에 대한 행정 명령을 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린 의미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좀 분석을 해서 이게 미국 달러 패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예. 더 이상 피하고 이거를 타부시할 필요는 없다. 어떤 그런 의미인데 최근에 예. 이제 며칠 안 됐죠. 음. 이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증권사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밝혔어요. 예. 어찌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SEC 등록제라고 음.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자율에 맡기지만 음. 이 민간 자율에 맡겼다고는 하나 이쪽에서 엄격한 인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이 민간의 탈을 쓴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네. 사실 입출금 계좌를 은행이 지금 맡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은행도 금융위원회에 어쨌든 뒤에 이제 정부가 사실상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업비트와 빗썸, 코인은 코빗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뭐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형태만 다를 뿐 우리나라도 일본도 음. 사실상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 SEC도 코인 거래소를 앞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한번 해볼까? 예. 그럴 수도 있다. 이 게리 겐슬러 그 연설문 제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네. 많이 나와요. 그거 보니까 그 슈퍼볼이라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저기 그 게임 있죠. 네, 예, 광고 시장에서 광고 제일 시장에서 큰 제일 큰 게임. 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슈퍼볼에 광고할 때 올해 2월에 그 코인 거래소들이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다 네, 언급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예, 자기 과거에 봤더니 이제 서브프라임 때 그 전에 서브프라임 대출자인 어메리퀘스트라는 데가 광고를 했는데 2007년에 광고하고 파산했다. 또 그리고 어떤 거냐 또 그 닷컴 버블 때는 닷컴 기업들 14개가 그런 슈퍼볼 광고를 했는데 걔네들도 다 망했다. 파산했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혁신도 많지만 사기도 많은 것 같다. 네. 그런데 그게 바로 미국 그 기업가 정신의 또 상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자기들의 역할은 투자자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그 뭐 주식 시장하고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인 거래소 등록제 뭐 이런 얘기를 네, 꺼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랑 좀 분명히 좀 스탠스가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거로 이제 갔다면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사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증권사와 비슷하게 이제는 똑같은 비즈니스라면 똑같은 규제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증권사처럼 코인 거래 플랫폼이 SEC에 직접 등록을 하고 또 고객 재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SEC가 직접 관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증권과 상품의 특성이 얽혀 있는데 이거를 규제 당국이 어떤 직접 하나의 규제 당국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조율하면서 좀 면밀하게 이거를 좀 이렇게 파헤쳐 보자. 예.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 미국도 이제는 코인 시장을 정말 음.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관리를 음.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미국 세계관을 흔드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이라든지 이게 또 코인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라든지 그 코인의 흐름을 사실 면밀히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달러 패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일을 먼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SEC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연내에 예. 좀 더 빠르게 구체적인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래에셋도 이거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네. 단기적인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시장에서 빠르게 코인 시장이 대중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미국 기업들도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최근 뭐 기사 보니까 메타라고 그 네. 페이스북 모 회사에서 그 가상 공간 메타버스 상에서 쓸 수 있는 뭐 코인을 내겠다 뭐 이런 정도 지금 계획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코인 시장이 빠르게 저는 형성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코인도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또는 외자를 우리가 또 빠르게 유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코인에 되게 유화적이에요. 네. 코인 세금도 1년을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먼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네.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 네. 미국도 코인 거래소 등록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그 코인 거래소 등록제 얘기를 마지막에 제가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겐슬러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특정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조율하면서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아직 그 해결이 안 나와 있어요. 그 특검법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라든지 기초적인 규제를 만들었는데 네. 계속 코인 거래소가 얘기하는 업권법, 이 업을 규정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외자도 유치를 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업권법을 우리 정부가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네. 빠르게 좀 육성을 하자. 이제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5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